안녕하세요. 양재석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신장 이식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CoV-2라는 이름으로 이 SARS-CoV-2가 일으키는 이제 병이 COVID-19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베리언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SARS-CoV-2의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게 그 사람 세포에 ACE2라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고 프로테이즈의 도움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고요. RNA 바이러스죠. RNA가 빠져나와서 레플리케이션하고 단백질과 결합돼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잡아서 항원을 제시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B세포에 도움을 줘서 코로나를 방어하는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코비드 19의 일반적인 증상은 이제 독감과 유사하죠. 그렇지만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염이나 카디오마이오패티, 인팍션, 베스쿠라 스롬보시스, 신장 부전 이런 다양한 에티피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코비드 19은 그 중정도에 따라서 mild, moderate, severe, critical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산소 포화도가 이제 떨어지고 호흡이 가쁜 환자들이 이제 severe에 속하고요. ARDS나 sepsis나 라이프 스트레이닝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경우 크리티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respiratory tract 샘플로 RT-PCR 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죠. 이식 상황에서 보면 렁 도너는 그 low respiratory tract의 샘플로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지만 폐이식 공여자가 아닐 경우에는 upper respiratory tract 샘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respiratory 샘플 말고 다른 샘플들은 필요하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그 항체가 혈청 검사들을 되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항체 수준이 방어력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치료들은 입원한 중증 환자일 때 덱사메타존 같은 스테로이드를 주고 그 다음에는 렘데스피어 같은 주사로 주는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이제 줬을 때 증상이나 이런 걸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간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는 간독성을 잘 모니터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에서 몰누피라비어라는 이제 그 경구용 이제 그 안티바이럴 에이전트가 승인이 됐고요. 며칠 전에는 팩스로비드라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우수한 효능을 보여서 사망률이나 입원율 같은 그런 지표들을 반 또는 89%에 감소시킨 획기적인 성적이 나와서 오랄 에이전트가 앞으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혈청 같은 거는 최근에는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과거에 초반에 나왔던 그 말라리아 드락이나 이런 약제는 더 이상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그 득실 효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R6 리셉터 블라커인 터슬리즈맵은 덱사의 리스판스 없는 심한 경우에 한번 초반이면 써볼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SARS-CoV-2가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오는 데 쓰이는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엔티바디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지만 싱글 에이전트는 효과가 없고요. 컴비네이션 했을 때는 아웃페이션 클리닉에서 하이 리스크 그룹 즉 severe 환자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환자일 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데이터인데요. 코비드 19이 처음에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트랜스플란테이션과 도네이션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웃브레이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준비가 돼서 트랜스플란트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비드 19 때문에 키드니 트랜스플란트 액티비티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져서 아시아에서도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한국 같은 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잘 컨트롤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셧다운 되지 않는 그런 액티비티는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비드 19은 이뮤노컴프로마이즈 호스트, 그 면역 저하 환자인 그 신장 이식 환자한테는 보다 심하죠. 그래서 초반 데이터이긴 하지만 뉴욕 데이터에서 모탈리티가 18%, 입원율이 24%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중증도를 보였는데, 중증도의 리스크 팩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면역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코모비디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식을 받을 만한 환자들은 대개 여러 코모비디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이식 환자는 면역제 받는 치료와 더불어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코모비디티가 그 코비드 19의 시베리티에 기여하는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환자 아닌 사람에 비해서 이식 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바이벌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시아 데이터, 인디아나 아스트랙 그 아시아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더라도 신장 신부전이 뭐 3, 40%, 50% 가까이 발생했고 모탈리티도 서구와 유사하게 25% 수준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식 환자들은 모탈리티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급성신부전도 코비드 19에서 신장이식 환자한테 일반인에 비해서 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그 시베리티도 더 높고요. 그래서 7% 정도 입원한 환자에서 발생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무려 70%를 형성했죠. 그래서 코비드 19은 신장이식 환자에서 보다 더 급성신부전이나 합병증을 더 잘 유발하고요. 그 같은 급성 신부전이라도 시베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키디고 스테이지 3가 28%나 되고요. 신장이 AKI에서 회복률이 초기 뉴욕 데이터는 40%밖에 안 돼서 굉장히 시퀄레가 많이 남았었는데 후기의 잔스 하킨스 데이터에는 90% 이상이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잘 대처한다면 AKI 회복률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이식학회에서 신장 이식 환자의 코비드 19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은 general population에서 preventive measure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즉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커버링, 또 핸드 하이진을 잘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고 이런 기본적인 수기는 이식 환자에서 더 중요하겠죠. 이식은 이제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코비드 19이 굉장히 액티브 할 때는 이머전트 하지 않은 일렉티브 리빙 도너 같은 경우는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마냥 연기할 수 없는 것은 그 투석 상태에서도 코비드 19 리스크가 마찬가지로 높거든요. 그 다음에 ESRD 상태에 머무를 때 이식을 받지 못하고 그때도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이식 환자보다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밸런싱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인 최근에 웰 컨트롤드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이식을 선별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액티브 코비드 19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식은 미루고 다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단다는 증거는 최소한 RT-PCR 테스트가 2번 이상 네거티브해야 되고 심통은 없어야 되죠. 이식 후 환자들이 코비드 19 걸리게 되면 이제 커런틴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솔레이션을 마일드한 경우 한 10일, 시비어 할 때는 20일 정도의 심통이 해결된 다음에 심통 온셋으로부터 아이솔레이션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 디시스 도너 같은 경우 스크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72시간 안에 한 샘플로 이제 네거티브 RT-PCR이 나와야 되고요. 예전에 알았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현재 네거티브여야 되겠죠. 물론 파지티브인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심통은 없어져야 되겠고, 최근에 온셋 한지 최소한 3주는 지난 도너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너 통해서 트랜스미션 된 경우가 다행히 렁 도너만 있기 때문에 키드니 도너는 액티브 코비드 19을 알았더라도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꼭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조심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빙 도너 스크린 역시 이제 3일 내에 샘플에서 RT-PCR이 음성해야 되지만, 하여튼 리빙 도네이션을 계획을 했다면 2주간은 굉장히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2주 이내에 익스포즈 됐다면 당연히 연기해야 되겠고요. 코비드-19 히스토리가 있으면 현재 음성해야 되고 심텀도 없어야 되겠고, 디지즈 온셋으로부터 3주 이상은 지나야 되겠습니다. 현재 액티브 할 때는 당연히 도네이션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죠.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 화이저 모더나가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프로틴 백신이 노바백스가 있는데, 이 시간자에서 특별히 아직 선호해서 근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가능할 것 같고요. 효과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펙트가 안티바디 생성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안티바디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셀룰러 이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시베리티를 확실하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시네이션 한 사람은 인펙션 걸리는 것도 0.3 대 58%, 51%로 낮았고요. 모텔리티도 7.7에서 12.6으로 중정도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엔티바디 생성률이 낮더라도 맞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브레이크 스루 인펙션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샷이 더 중요하고요. 안티바디 생성률이 보면 히모달리시스 환자보다 더 낮습니다. 헬시 컨트롤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셀룰라 이뮨 리스판스 역시 히모달리시스 환자보다 트랜스플란트 환자에서 더 낮다. 벨라타셉을 주거나 타쿠르무스 군에서 또 낮았고요. 리탁시막 같이 B셀을 컨트롤하는 약을 맞았을 때 또 낮고요. ATG 인덕션 했을 때도 반응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마이너하게 플루라이크가 있을 수 있겠고, 알러지는 그 약의 알러지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 있겠고요. 다른 푸드나 드럭에 대한 알러지는 뭐 코비드-19 백시네이션의 컨트롤은 아닙니다. 마이오카이다이티스 같은 거는 트랜전트하고요. 백신 인듀스드 스롬보틱 스롬사이토피니아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에서 있을 수 있지만 난헤파린 안티코아귤레이션 등으로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은 이식 환자에서 좀 더 심하고 예방 효과도 조금 떨어지지만 예방했을 때 그래도 걸릴 확률이나 시베리티를 낮춰줄 수 있어서 추천되고요. 그런다고 이제 리젝션의 리스크가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백시네이션 타이밍은 이식 전 2주 전까지 하는 게 좋고요. 이식 후에 한다면 이식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리탁시마비나 ATG를 줘서 항체 반응이 안 좋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좋겠고, 그 외에는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급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백신과 동시에 가능한데 다른 사이트에 주사하는 게 좋겠죠. 푸샷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백신 리스판스가 안 좋으니까 푸샷을 하면 백신 리스판스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신저 RNA 백신의 첫 번째 4% 반응, 두 번째 백신의 행성률이 40%, 세 번째 맞았을 때는 68%가 상승했습니다. 대개는 세컨샷 이후에 한 달 내지 2달 지난 후에 메신저 RNA 백신을 추천하고 있고요. 미국 이식학회나 대한이식학회 한국에서도 공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면역제 치료는 대개는 최근에 거부 반응이 없었던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셀색 같은 셀 사이클 이니비터를 끊고요. CNI는 레벨을 좀 낮춰주는 정도 할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시네이션 할 때 MMF를 썼을 때 셀셉 썼을 때 반응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끈끈한 중단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덕션은 그 ATG를 쓸 수는 있지만 림포피니아가 4주째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그 인펙션 찬스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면역 제제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림포사이트 모니터를 하면서 하는 게 좋고 도저도 줄여서 줬을 때 보다 안전하게 줄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신장이식 환자에서 코비드-19은 트랜스플란트 액티비티를 현저히 떨어뜨려서 특히 일렉티브 리빙도나 KT는 연계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잘 컨트롤된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액티비티를 다시 유지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도너 스크린은 최근 3일 내에 네거티브 레스피레이터리 샘플에 대한 RT-PCR 네거티브여야 되고 심톰이 없어야 되고 최소한 심톰 온셋 경험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더라도 3주 이후에는 가능하겠다. 리시피언트도 마찬가지고요. 치료는 아웃페이션트에는 컨비네이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줄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사용 가능한 오랄 안티바이럴도 가능하겠고 심한 경우에는 덱사메타존과 렘데스피어 IV를 안티바이럴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면역 억제제는 셀 사이클 이니비터를 잠시 중단하고 CNI를 줄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ATG는 리듀스 도스로 림포사이트 모니터하면서 써볼 수가 있겠고요. 프리벤션이 더 중요한데 일반적인 프리벤션 노력들은 계속해야 되고 백시네이션 이식 전 2주 전이나 이식 후 한 달 내지 3개월 후 이렇게 백시네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